안녕하십니까. 금융DT 테스트 4과목 디지털 마케팅 예상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과목이 가장 어렵고 4과목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후반부에 있는 각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업체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정보 편식을 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정답은 2번 필터 버블입니다.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정답 찾으셨을 거고요. 참고로 ARR은 마케팅 텀입니다.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 이 용어도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제품과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일컫는 용어는 2번 옴니채널입니다. 6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AR을 의미하고요. 포켓본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은 모두 허구의 상황이 제시된다. 이제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를 쓴 레디 플레이 원 같은 영화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하여 MR이라고 한다. 맞고요. 4번 가상현실은 모바일 앱에서만 구현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입니다. 8번 보피스 또는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가를 이룬 기업은 어디인가? 정답은 월마트인데요. 이와 같은 사례 문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결지어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디지털 금융은 MZ세대 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다. 특히 Z세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하루 10시간 이상 SNS 소비한다. 맞고요. 2번 합리적 소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보 공유에 거부감이 없다. 합리적 소비보다 착한 소비를 더 중요시한다고 교재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기를 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착한 소비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틀린 보기가 있을 때는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괄호는 금융회사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금융인프라 중에서 필요한 영역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렌털 사업이 된다. 12번 정답은 2번 BaaS 뱅킹 애저 서비스인데요. 헷갈리기 쉬운 게 4번입니다. 인베디드 뱅킹은 비금융사가 자사 플랫폼의 핀테크 기능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베디드는 비금융권, 그 다음에 바스는 금융회사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부유층 고객만을 선별해 취급하던 은행이었으나 2016년 마커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다. 마커스는 골드만삭스의 브랜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은 구독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구독경제는 주오라의 창립자인 티엔초가 만들어낸 단어이다. 맞습니다. 2번 X세대는 더는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주창하며 시작되었다. 밀레니엄 세대부터 시작되었고요. 3번 미니멀리즘을 부정하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려 한다. 미니멀리즘과 공유 경제를 추구합니다. 4번 반복적 수익보다는 일회성으로 경험을 하는 결정하려는 트렌드와 연결된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민나 테크놀로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은행이 인텔리전트한 금융 앱을 제공해 자신들의 자산을 매일 관리해 주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자산 관리는 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로보 어드바이저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 단기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의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아마 이 과목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익 이코노미입니다. 22번 밀레니얼 세대를 표현하는 트렌디한 용어가 아닌 것은 욜로, 소확행, 플렉스, 몸테크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 베이비 부머의 세대죠. 안 쓰고 절약한다는 몸으로 절약한다는 의미입니다. 24번 은행에서 모바일 주사위 게임에서 높은 레벨에 오를수록 우대금리를 주는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이와 같이 미션과 리워드를 도입한 마케팅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앞선 과목에서 한번 언급됐던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BNPL을 선택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라는 건 아마 아실 거고요. 1번. 구매 건수당 평균 결제 금액이 높아진다. 맞고요. 2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추세라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높은 고객 획득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매출로 이어진다. 고객 획득 비용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회사 달리 리스크를 직접 떠만든 것도 하나의 그 가맹점이 선택한 이유인데요. 이게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 주체는 그 높은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보기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번. 미국 학자금 대출로 P2P를 제공한 회사. 이것만 보셔도 1번 소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쇼퍼파이라든지 랜딩클럽, 펀딩클럽 3번, 4번도 모두 비슷한 P2P 랜딩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라고 할 때는 1번 소파이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한국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금융점포 폐쇄된 12개월 전부터 고객에 통지한다. 1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요. 2번 고령층 비중 높은 점포 폐쇄는 금융위 허가사항이다. 금융위 허가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 대체 창구를 마련하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을 분석해라. 맞고요. 4번 고령층의 전용으로 쉽고 간단한 온라인 상품 출시를 독려한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품 출시를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고령자 및 가족 등이 직면하는 금융 측면의 과제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은 직면하는 과제가 맞고요. 자산 취득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의 은행의 주요 업무 담당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소규모 점포를 분리 개설하는 전략을 일컫는 용어는 1번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 맞고요. 자전거의 바퀴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핵심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점포가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번에 코엔 세틀라이트라는 용어인데요. 보통 이제 펀드 전략에서 칭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6번 은행 지점의 변화는 미국 선진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배울 수 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1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창구 직원이 없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지점을 운영한다. 맞습니다. 2번 웰스파고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매장 안에 작은 지점을 개설하였다. 맞습니다. 3번 피나클뱅크는 스타벅스가 위치했던 장소를 사들여 지리적 이점을 특화시켰다. 피나클뱅크 같은 경우는 자기 점포가 예를 들면 100평이면 그 중에 절반 50평을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전략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4과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3과목 대비 쉬운 과목인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교재 후반부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열공하시고 4과목 역시 첨부 파일 그 링크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